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보따리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드렸죠. 1년 365일, 그 중에서 영업일은 250일입니다 제가 250일 하루도 안 빠지고 는 아니고 좀 빠지고 대부분 보따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따리 보이시죠? 자, 이건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연결된 보따리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펴볼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기아 보이죠? 어제도 그랬었는데 오늘도 기아 또 들어왔어요. 여기서 제가 요즘 이제 주식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기로 작정을 해서 오늘 기아의 이 주가를 몰라요. 좀 빠졌네요. 주가는 좀 빠졌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들어온다는 거죠. 약간의 주가의 흔들림이 있어도 자금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화가 새로 들어왔어요. 한화는 괜찮아요. 작년 대비 작년에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올해 약간 주춤했는데, 한화는 2026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돼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면에서 올해도 많이 좋아졌죠. 한화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한화는 지금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두 번째 들어온 거예요. 롯데정밀화학이 들어왔어요. 이 기관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예전부터 꾸준히 이 종목은 이 자금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롯데정밀화학의 경우 작년까지는 사실 매출도 줄었고요. 올해까지도 좀 부진한 편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대폭 개선됩니다.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적 추이 및 전망, 염소계열의 수익성 개선 기업, 식의약용 셀룰로스 정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숫자로 보면 개선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신세계 들어왔습니다. 어제 없었죠. 새로 편입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컨센서스만 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좋아져요. 확실히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원래부터 꾸준히 2026년, 2027년 이렇게 쭉 개선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포밴드 보면 매출도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요. 삼성전자 어제 연결돼서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왔다는 거 알겠죠? LS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고, HD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예요. LG노텍 어제도 있었죠? 현대엘리베이터 어제도 있었죠? 포스코 DX가 들어왔어요. 포스코 DX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컨센서스도 없고 내가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 사실 저는 패스하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주가는 꿈틀했어요. 그 다음 태광 어제도 들어와 있었죠. 여전히 LNG 관련된 쪽에는 자금이 들어왔고요. 삼성물산 어제 없던 거예요. 삼성물산이 들어왔습니다. 삼성물산도 핵심적으로 컨센서스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올해의 성장 부진을 이기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져요. 확실하게 좋아지는 건 맞고요. 뭐 사소하게 이것저것 이유가 있긴 한데 분명한 건 좋아져요. 근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한수원과 대형 원전, SMR 이게 있어요. 그럼 우리 어제도 한전 KPS가 있었잖아요. 얘는 어쩌면 원전 때문에 자금이 들어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도 몇 가지로 구분해서 테마를 살펴봤는데, 원전이라는 이슈가 좀 반복적으로 들어오면은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화전자 어제도 들어와 있었죠. 자화전자는 로봇 테마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테마주라는 건 막 테마라서 막 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로봇이라는 분야는 성장할 섹터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자금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예전에 마치 저희가 2차 전지에 돈이 몰리는 것처럼 2차 전지가 성장할 거기 때문에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고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로봇 관련된 게 다음 성장의 테마가 될 수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로봇 관련된 주를 좀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왜 들어왔을까요? 컨센서스는 여전히 좋아요. 꾸준한 성장이 있고요. 현대로템은 뭐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 뭐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적은 꾸준히 좋아져요. 수출 지역 다변화되면서 실적은 꾸준히 좋아져요. 그런데 전쟁이 지고 끝나면 분명히 이 기대감 부족으로 주가는 한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은 들어오지만은 전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힘들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직전에도 주가 한번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씩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 영업이익은 2026년, 2027년 꾸준하게 성장해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도 꾸준하게 성장해요. 실적은 컨센서스는 꾸준히 좋아요. 현금 배당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포밴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주 매력적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 일단 지켜보죠. 풍산 어제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죠.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CS 윈도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왔고요. ST팜이 예전부터 항상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저도 보면은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2026년, 2027년, 뭐 202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성장하고 매출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RNA 재료와 함께 시장과 함께 성장 중이란 이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ST팜 기관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예전부터 꾸준히 보면 항상 자금이 몰리는 종목이에요. A 플러스 에셋. 전 안 선호하는 종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센서스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저한테 있어서 컨센서스는 사실은 족보와 가깝거든요. 컨센서스가 나오려면은 애널리스트가 해당 회사의 IR이나 자료 담당자랑 이야기해서 탐방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그 회사의 매출 실적을 우리가 보고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자료가 없는 건 그냥 눈 감고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 이 컨센서스 없는 종목은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A 플러스 S에서는 그냥 제외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도 봤죠? 자, 그 다음에 현대 오토웨버 나왔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도 좋아요. 성장도 매출도 꾸준히 좋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우상향하는 가치 투자주 좋아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종목에 맡겨볼 수 있고 중장기로 투자해 볼 수 있겠죠. AI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아까 로봇 관련된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 또한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관심 있고 해볼 만한 종목이겠죠.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성 AI발 반도체 사이클의 낙수 효과, PCB 장비 수요 폭발, 복합 동박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주.
큰일입니다.